안녕하세요. 송정호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바에서의 그 입출력에 관련된, 즉 IO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O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I, 인풋이죠, 인풋. 자, 잠시 펜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라고 하는 것은 인풋입니다. 그죠? 뭔가를 입력을 받는다는 뜻이고, 자, O라고 하는 것은 아웃풋이 되는 거죠. 자, 말 그대로 무언가 입출력을 받겠다라는 얘기인데, 즉 입출력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입출력을 이제 이게 처음이 아니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자바를 처음 공부하실 때 이미 가장 처음에 배우셨던 것이 아마 입력 또는 출력, 특히 이 출력에 관련해서는 아마 가장 먼저 배우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언어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언어 자체가 사실 그렇게 재밌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어떤 것이든 간에 이 문법은 지루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그 약간의 즐거움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력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기능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만든 것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또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므로써 어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유도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언어에서는 특히 자바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먼저 배우는 기능이 바로 출력 기능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입력 기능도 간단한 걸로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시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이미 그러면 입출력을 했는데, 왜 또 여기서 입출력이라는 파트가 또 하나가 있느냐? 자, 우리가 이 입출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 아마 여러분들이 초반에, 자, 이게 컴퓨터라고 이제 이 안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외부로부터 이제 입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입력이라고 하는 장치가 따로 정해지지 않으면 바로 어떤 장치가 되겠습니까? 키보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값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내보내야 되는데, 자, 만약에 특별한 장치를 우리가 지정하지 않는다라면은 바로 콘솔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제 모니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미 정해진,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만을 가지고 입출력을 했다라는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장치들을 보고 이제 표준 입출력 장치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입력 장치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출력 장치도 마찬가지고요. 뭐 하다못해 마우스도 있을 것이고요. 예, 스캐너도 있을 것이고요. 뭐 출력 장치도 우리가 뭐 프린터도 있을 것이고, 요즘엔 뭐 모니터로 또 입력도 되는 거죠. 터치 스크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입출력이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장치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또는 뭐 DB라든가 이런 다양한 입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뭐 새로운 장치가 나오면 또 이제 그게 계속 또 추가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입출력 장치들을 다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이 개발자들이 알아서 각각의 입출력하는 부분을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장치가 나온다면 또 그걸 또 새로 그걸 익혀서 입출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개발자가 직접 제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입출력 장치들을, 자, 이거를 하나의 방법, 한 가지 일관된 방법을 통해서 이걸 쉽게 입출력을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러한 방법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데, 그걸 또 누가 제공을 하느냐? 바로 자바에서 제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바로 그런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키보드나 콘솔이라는 딱 정해진, 예, 그런 기본 장치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통해서 다양한 장치들과의 입출력 방법, 예, 그런 것들을 익히시면서 나중에 좀 더 확장된 입출력을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러한 응용력을 키우는 바로 그런 파트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입출력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요 입출력, 자바에서 제공하는 입출력 클래스, 입출력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예, 하나씩 하나씩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비어있는 화면이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나의 칠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예, 마치 저는, 예, 오프라인에서 일반 강의를 하듯이, 칠판에다가, 예, 강의를 하듯이,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을, 예, 잘 정리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하나의 자기 스스로의 어떤 하나의 교재를 만든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이 본격적으로 입출력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 이 입출력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상식과 그 다음에 어떤 개념들, 예,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통해서,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입출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입출력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스트림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림. 자,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우리가 그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이 스트림, 우리가 이 자바에서의 입출력은 하나의 스트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트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어 단어는 아마 중학교 때 배운 교과서, 요즘에는 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니까, 예, 모르겠는데, 자, 저 때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배운 영어 교과서에,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뭐,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이런 구절이 있는 영어 교과서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단어 중에 이 스트림, 바로 처음에 나왔던 이 단어가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시냇물입니다. 그렇죠?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이제 바로 그런 시냇물을 뜻하는 바로 이제 그런 단어인데, 자, 그렇다면 입출력은 시냇물이다. 자, 언뜻 생각해서는 잘 연관이 안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스트림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뜻하는가? 이 스트림이 뜻하는 그 숨은 의미를 알게 되시면은, 아, 입출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동작을 하고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또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냇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시냇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번 시냇물의 특징. 예, 우리가 뭐 지금 자연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자, 시냇물의 특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바로 단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단방향이라는 거죠. 시냇물은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시냇물은 이렇게 한쪽에서 흘러 이렇게 예, 이렇게 시작점이 있으면 이렇게 흘러가는 이게 방향이 있잖아요. 자, 바로 이런 흘러가는 것이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는 얘기죠. 하나의 시냇물이 동시에 흘러가고 흘러들어오는 이런 시냇물은 절대로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시냇물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신다면 아마 떼돈을 버실 겁니다. 그렇죠? 절대로 시냇물은 동시에 양방향으로 전달해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자, 내가 어떤 그 정보를 보낼 때 어쨌든 이제 입출 이제 어디에서 그 데이터가 출발을 할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출발을 하면 목적지에서는 그걸 받을 텐데 한쪽에서 보내면은 그걸 받기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주고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한쪽에서 보낼 때는 한쪽에서 반드시 받는 그런 입장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스트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뭔가 흘러가는 듯한 바로 이제 그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그거를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딘가 이렇게 출발점이 있으면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 들어가고 흘러나오는 바로 이제 그것을 연상을 시키는 바로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사용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이러한 단방향이라는 특징, 이제 그것을 갖고 있고, 그럼 만약에 나는 동시에 받으면서 동시에 주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되면은 시냇물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죠. 동시에 스트림이 두 개는 있어야 될 거란 얘기예요. 두 개가 있어야 얘는 한쪽에서 받으면 한쪽에서 동시에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거는 가능합니다. 스트림이 두 개라면은 이렇게 가능한다. 어쨌든 간에 두 개라 할지라도 얘네들은 단방향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보내면 한쪽에서는 받는. 그렇죠? 자, 바로 이런 단방향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시퀀스죠. 바로 순차적이라는 겁니다. 순차적. 순서대로 흘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냇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시냇물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앞질이거나 그런 시냇물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에는 이것이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도 순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그걸 꺼내올 때에도 순서대로 꺼내올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순차적인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순차적인 방식, 즉 일종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FIFO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FIFO라는 것은 first in, first out.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그런 순서대로 처리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순차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노래 테이프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우리가 뭐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서 카세트에다가 넣는 그 테이프. 자, 그 테이프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위치를 바로 직접적으로 그 이동을 해서 내가 들을 수는 없죠. 테이프를 감든 어떻게 하든 간에 어쨌든 순서대로 그 각각의 그 마그네틱을 접근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접근을 했어야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 이 IO 입출력에서 말 그대로 자바에서의 IO는 이 IO를 먼저 적었어야 되는데 자, 이 IO는 순차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순차적. 자, 그다음 세 번째 특징. 자, 세 번째 특징은 일단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수뇌물 자체가 항상 올바른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이게 경사가 있다 보면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때 이것이 항상 일정한 속도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죠. 딜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보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대방 컴퓨터에 상대방 프로그램에게 뭔가를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도 꼭 한쪽, 그렇죠? 한쪽으로만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그 속도가 유지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면, 너무 이렇게 몰리게 되면 부하가 일어나서 속도가 또 늦어질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지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트림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자바에 대한, 요 자바에 대한 특징인데 굉장히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딱 특정 장치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데이터가 흘러 들어가고 흘러나오는 자, 이런 모양새가 어떤 특정 장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장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바로 그런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파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장치일 수도 있는, 그래서 바로 그런 유연함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트림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특히 아까 두 번째 이 순차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원칙적으로는 순차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약간의 뉘앙스를 좀 낌새를 채신 분들은 자,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굳이 붙일 필요가 있었을까? 원칙적이라는 말을 붙인 거 보면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걸까? 거기에 느낄 수 있는 묘한 뉘앙스가 있죠. 바로 예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외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이제 그때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트림은 순차적, 그렇죠? 순서대로 처리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IO라고 하는 것은 이 자바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요즘에는 이런 스트림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그 구현이 된다는 거고, 이 스트림의 특징, 이 네 가지를 이해하신다면은 결국 시냇물의 특징을 이해하신다면은 이 자바에서의 입출력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모든 장치가 이러한 특징 안에서 구현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로 이 자바에서는 바로 어떤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이런 IO, 즉 스트림을 구현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